50대에서 60대 은퇴자도 놓치면 후회하는 근로장려금 330만 원 받는 비법 5가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조금이라도 일하셨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50대에서 60대 분들, 작년에 퇴사하셨거나 하반기에 입사하신 분들, 그리고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단 5월 31일이 마감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더라도 작년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50대에서 60대 이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 60%가 이미 받고 계신다고 해요. 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상담해드린 김씨 할머니 69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월 80만 원 정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는데 연간 소득이 약 960만 원이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후 285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연금에 더해 이 돈으로 손녀 학원비를 보태주실 수 있었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럼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살펴볼게요.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독 가구라면 총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자이고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만약 작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라면 최대 금액인 165만 원을 전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월 70만 원, 연간 840만 원 버신 대학생 김 씨는 165만 원을 전액받았습니다. 거의 2달치 알바비를 추가로 받은 셈이죠. 둘째, 혹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고 최대 2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라면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에 퇴사하신 이 씨 48세는 3개월간 월급 700만 원을 받아 총 소득이 2,100만 원이었는데 혹벌이 가구 기준으로 24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실업기간 중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특별히 알려드릴 팁이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소득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6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총 소득은 2,50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점을 잘 조절하면 근로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셋째,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2025년부터는 총소득 상한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600만 원이나 늘어난 금액이에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장 씨 35세와 남편은 각각 연봉 2,200만 원으로 총 4,400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2025년 기준 변경으로 올해는 근로장려금 16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팁을 드리자면 소득 구간을 잘 확인하세요. 만약 귀하의 소득이 79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더 벌어서 800만 원이 되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1,7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덜 벌어 1,700만 원으로 맞추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득 조절을 통해 최대 장려금을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시면 8월 말경에 수령하실 수 있어요. 만약 5월에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가 차감되니 가능하면 5월에 신청하세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도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벌이나 맞벌이 가구로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두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신청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은 세전 금액이 기준이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만 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새롭게 바뀐 부분 중에는 하반기 지급 방식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처럼 총액의 35%를 받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65%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반기에도 35%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정산받았는데 이제는 당해 연도에 모두 받을 수 있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재산 요건도 중요한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박씨 54세의 경우 재산이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근로장려금 절반인 142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일부 재산을 자녀 명의로 미리 이전했다면 전액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재산관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 원이니 만약 체납이나 부채가 있더라도 이 금액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면 더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별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근로장려금은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홈택스나 모바일 앱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홈택스 앱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 정보는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 확인만 하시면 돼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나이 제한이 폐지되어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하고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액이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혹벌이 가구는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거주 요건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자녀 금액 65%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세금 내기만 했지 돌려받는 건 생각도 못했다며 처음 근로장려금 330만 원을 받고 정말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기간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단 5분만 투자하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세금 혜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